자, 이번 코너에서는 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코너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함께 새롭게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하반기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또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목적이 뭐냐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기,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새 출발 기금이란 이름으로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 소상공인의 상환 일정이나 채무 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고요. 아니면은 채무를 아예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게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요. 지금 이제 금융권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이제 최종 확정이 될 텐데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도 이게 지원 대상이 될래나 보셔야 되는데 네네. 개인 사업자 되고요. 근데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코로나 피해를 어떻게 증빙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손실보상금 과거에 아니면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또 뭐 만기 연장 상환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피해로 인정받았던 분들이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의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이 발생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했다든지 이런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뭐 상환 일정, 그동안 내가 대출 받았던 것들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일정을 조절해 주든지 아니면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장기 연체된 부실 차주의 그 신용 채무를요 원금을 감면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바로 이번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원금 감면까지요? 네, 원금 감면이 되는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감한 원금 감면이다. 왜 그러냐면 60에서 90% 정도 이렇게 이제 공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유사제도 감면율을 본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119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원금 감면이 70%예요, 최대. 네. 국민행복기금도 평균이 54% 정도 되고요. 법원의 그 개인회생도 원금 감면의 평균 60%인데 네네. 이번에 나온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이 최대 90%예요.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공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과감한 원금 감면. 이게 그냥 원금 감면이 아니라 과감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과감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장기 연체가 된 신용 채무를 한 60에서 90% 사이로 원금 감면을 하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라는 모럴 해저드라는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아마 조건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숨통이 터지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또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귀를 이렇게 쫑긋 키우셔서 꼭 들어보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인정만 되면은 정말 과감한 원금 감면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좀 발표가 될까요? 이게 지금 공문에 보면은 10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이제 책자로 해서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행일이 10월 1일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 10월 1일이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한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에서 뭐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은행 아니면 금융권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금융권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분들은 대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거는 저금리 대안 및 맞춤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오늘 물가 상승률 6%대 나왔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뭐 당장 뭐 5%, 0.5% 빅스텝 우리나라도 밟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거는 정말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금리가 아무튼간에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 고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요 상환 부담이 더 커집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분들, 이런 고금리 상품을 이제는 저금리 상품으로 이제 바꿔주는 프로그램, 바로 이게 대환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대상자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대상 차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만기 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이 가능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대환대출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 차주가요.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성실상환하지 않았으면 사실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대출이 있는 것을 고금리지만은 내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이런 대안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신규 대출 받았다. 이거 대안대출 해달라. 이런 건 안 되고요. 기존에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네. 대출 한도는 잠정이지만은 3천만 원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곧 정해질 텐데 네. 최대 3천만 원 안에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데 근데 문제가 그럼 저금리면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가냐인 건데 이게 네네. 지금 공문에 보면은 최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받으시는 분들이요. 좀 모니터를 해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막 15%, 16%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의 대출을 최대 7%까지. 그래서 최대 7%면은 거의 반이 금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게 대안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이 이 대상만 된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서 그러니까 금리에서 굉장한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조치가 종료되는 게 이제 9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이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정책들이 왜 나오냐면 만기 연장하고 상환유예 조치가 소상공인 그 대출받았던 게 9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10월부터는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월부터는 갚아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제는 소득 중에서 거의 한 46% 정도는 원리금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만큼 대출을 많이 얻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 종료가 되면은 갑자기 대출을 이게 갚아 나가야 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안대출부터 뭐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리도 막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나온 대책들인 것 같은데 이 네.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대환대출 이 프로그램의 이 대상자가 참 저는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 손실보상금을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두 프로그램이 대상 차주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 법인, 뭐 소상공인, 소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가장 문제가 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코로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문에도 써져 있다시피 과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들, 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손실보전금이라든지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DB가 분명히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들어갈 가능성. 그렇다고 꼭 이런 분들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시로 나온 상태거든요. 사실 공문에는 이런 분들이 예시로만 적혀 있을 뿐이고 아마 다양한 어떤 차주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도 아마 이 상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안대출 프로그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 프로그램 이것도 시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이제는 있어 왔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있어 왔는데 이 기금을 이제는 좀 더 늘려주는 건데요. 일단 코로나19 장기로 인해서 이게 매출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에게 네. 말 그대로 운전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을 이제는 빌려주는 겁니다. 아마도 특례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신용도가 낮으셔갖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건데 뭐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 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1억 원 정도의 특례 보증을 서서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 해주겠다라는 얘기겠고요. 보증 방식은 직접 보증 방식입니다. 이게 간접 보증이고 직접 보증이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보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례 보증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이분들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책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했었을 때 그 카피가요 뭐냐면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민생 경제 지원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 예를 들어서 최저신용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저신용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어디를 가도 대출 안 해주는 최저신용자예요. 그것도 저신용자도 아닙니다. 최저신용자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10% 정도 그러니까 신용 등급, 신용 점수 뭐 퍼센트를 본다 그러면 하위 1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대출을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최저신용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도권 금융이 어렵습니다. 아예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출을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답은 불법 사금융입니다. 그럼 불법 사금융으로 가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선량하게 살고 싶어도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 들어오고 이러면 정말로 그 살기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신용자에게 특례 보증 상품으로 인해서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을 본다 그러면요.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 이런 분들이 최저신용자거든요. 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상환 반식은 3년에서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돼요. 그것도 마저도 이게 그 성실 상환되면 금리를 좀 낮춰줍니다. 사실 이게 최저신용이다 보니까 금리는 좀 높습니다. 15.9%로 되어 있군요. 기본금리가. 네.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15.9%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매년 성실 상환을 한다. 이를 보면 매년 3%포인트씩 이렇게 내려주기로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좀 내려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성실 상환만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최저신용자다. 한마디로 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하반기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귀를 좀 기울이고 있다가 생생경제 잘 라디오 들으시면서 프로그램에서 최저신용자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딱 하면은 바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정부가요, 이번에 민생경제 프로그램 갖고 오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갖고 와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보증 상품 프로그램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 신용자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보증 상품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